어릴 때 저에게 아빠는 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표정 하나로 집안 공기가 바뀌었죠. 술 냄새가 스며 들어오는 저녁이면 괜히 숨부터 고르게 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보니 아빠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 서툴지만 먼저 건네는 안부, 가끔은 장난처럼 다가오는 마음. 오늘은 무서웠던 아빠가 어떻게 내게 다시 조용히 걸어오기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릴 때 아빠는 제게 늘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어떤 날은 더 말이 없었고 어떤 날은 그 침묵이 집안까지 내려앉아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저는 몸을 조금 굳히곤 했어요. 엄마도 저도 서로 눈빛만 주고받다가 말을 고르고 움직임을 더 조심스러워하던 그런 저녁들이 많았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하면 그건 그냥 피곤한 가장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린 저는 그 무게를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땐 아빠의 기분을 살피는 일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가 퇴근에 들어오면 저는 자동으로 TV 볼륨을 줄였고 소파에 앉아있던 다리도 단정하게 모았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빠 표정을 한번 훑어보는 게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아빠 기분이 좋으면 밥맛도 좋았고 아빠 기분이 나빠 보이면 김치 하나 삼키는데도 몇 번을 망설였어요. 그땐 그게 누가 나를 지켜본다는 공포라기보다 내가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모두 집에서 이렇게 조심하며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빠가 유난히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저 아빠란 존재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가 섞인 저녁이면 그 긴장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더 줄고 표정은 더 단단해지고 밥상이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방 안에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아빠의 눈치를 더 살폈고 엄마는 괜히 물컵에 물을 더 채우거나 밥솥 뚜껑을 살살 열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며 자라다 보니 저는 아빠를 늘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무언가 잘못될까봐, 내가 아빠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늘 거리를 유지했어요. 사춘기가 오고 제가 조금씩 말이 많아지기 시작할 무렵 아빠와의 거리는 눈에 띄게 멀어졌습니다. 집에 있으면 늘 어색했고 아빠와 단둘이 있는 순간이 되면 심장이 괜히 빨리 뛰었어요. 그런 순간마다 저는 자연스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빠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침묵이 점점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의 한마디, 제가 한마디. 그 사이에는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길고 깊은 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은 거의 없었고 동아리, 학원, 친구들, 어떤 이유든 붙잡아서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시간만큼 저와 아빠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언의 침묵은 어릴 때보다 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아빠가 저를 존중해서 그러셨던 걸 수도 있는데 그때의 저는 그 침묵을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학교 괜찮냐? 아주 짧은 한마디였는데 저는 왜 그렇게 어색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물 한 잔을 들이켰고 많이도 아닌 딱 한 글자만 내뱉었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대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응이라는 한마디를 아빠는 그날 밤 얼마나 오래 떠올렸을까요?
저는 그걸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해서 피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아빠의 말투는 늘 딱딱했고 표정도 늘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오해했어요. 아빠는 관심이 없어서 말이 없던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셨던 것뿐인데요. 참 이상합니다. 저는 마음에 없는 말도 쉽게 하던 아이였고 아빠는 마음에 가득한 말도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제가 바빠진 만큼 아빠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제 뒷모습을 문가에 기대 바라보던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빠는 말을 건네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시절의 아빠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그때는 잘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일에 치여 정신이 없었고 시간에 쫓기느라 집에 머무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죠. 한동안은 아빠가 어떤 표정을 하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가고 문을 닫고 들어오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아빠는 TV를 틀어놓고 혼자 앉아 계신 경우가 많았어요. 의자에 기대 앉아 있는 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 모습이 무섭기만 했는데 그 시절의 아빠는 뭔가 조금 쓸쓸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어깨도 살짝 굽고 말수도 더 줄고 한숨은 더 잦아지고 아빠가 변한 걸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세월이 만든 변화였겠죠. 그러면서도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빠는 늘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어요. 왔냐? 평생 들어온 아빠의 대표적인 한마디였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그 말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굳이 조심해야 하나? 왜 그렇게 말해야 하나? 그땐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가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5글자. 밥은 먹었냐? 그 한 줄이 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 날에서야 답을 보냈습니다. 응. 정말 짧은 한 글자. 그 한 글자를 아빠는 그날 밤 몇 번이나 열어봤을까요? 그 사실을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아빠 휴대폰엔 제가 보낸 메시지 알림이 계속 떠 있었다고요. 읽으면 사라지는 게 보통 메시지 알림인데 아빠는 그걸 눌러보지 못한 채 그냥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그 5글자, 그 짧은 안부가 아빠에게는 꽤 큰 용기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일로 힘들었던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아빠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예전 같았으면 무섭게 들렸을 말이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투가 낯설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어색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예전에 아빠는 현관문을 쾅하고 닫고 들어오던 사람, 신발을 벗을 때도 성큼성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이 조용히 열리고 신발을 벗는 소리마저 희미해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을까요? 식탁에 앉아있는 아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이 줄었다기보다 말을 아예 꺼내지 않는 모습에 가까웠어요. 그 침묵은 어릴 때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아빠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아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끝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눈빛 하나가 며칠 동안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제게 다가오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걸 모른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함이 쌓이고 그 위에 시간이 쌓이고 그 위에 우리가 만들어낸 침묵이 또 덮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빠가 혼자 세탁기를 돌리는 모습을 봤어요. 작은 양말 몇 개, 티셔츠 몇 장. 그런데 세탁기 앞에 서 있는 아빠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좁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좁고 작은 등이 나를 업어 키웠던 사람의 등이 맞나? 어릴 때 아빠의 등은 커다랗고 든든한 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손을 대야 할 것 같은 가벼운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점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기침을 오래 하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펴고 있을 때면 말없이 물 한 컵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 손을 내미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말을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가 늘 다시 삼켰습니다. 어릴 땐 무서워서 말을 못했고 어른이 된 지금은 어색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서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도 마음도 표현도 모두 서툰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부엌 불이 켜져 있길래 문틈으로 슬쩍 보았는데 아빠가 찬물에 손을 담근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물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말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아빠도 나이 들었구나. 그 말 자체가 너무 잔인해서 생각이 스치자마자 가슴이 아릿하게 좁아졌습니다. 아빠도 언젠가 나보다 먼저 떠날 사람이라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그날에서야 비로소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빠의 작은 행동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천천히 여닫는 문, 제가 들어오면 부스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엔 보이지 않던 아빠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누군가 들어오면 일어나 맞이하려는 그 마음. 표현은 서툴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걱정하고 챙기고 싶은 마음. 아빠는 그걸 행동으로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아는 내가 참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여전히 아빠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다정하게 대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고 말을 건네고 싶은데 다음 문장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빠 역시 내 마음을 모를 거라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이의 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아지지 못한 채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듯 멀고 같이 사는 듯 따로 사는 그런 이상한 거리. 우리는 그 거리 속에서 서로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은 아마도 저였습니다. 아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둘 다 말이라는 걸 평생 서툴게 다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식탁 위에는 가벼운 김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 식탁에 아빠가 혼자 앉아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반찬은 김치랑 달걀 프라이 하나. 어릴 때부터 늘 보아오던 단출한 상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이상할 만큼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잠깐 멈춰서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도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싶었을까? 아빠도 하루 중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괜히 발소리를 죽인 채 아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아빠 표정이 아주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놀란 듯, 어색한 듯, 하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왔냐? 평생 동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한마디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걱정도, 반가움도, 말 대신 건네는 마음도 모두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수백 번 연습만 했던 말을 그 자리에서 처음 꺼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왔어. 정말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아빠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숨을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표정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풀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건 큰 상처도 큰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작은 말을 건네는 용기 하나. 정말 그 한 줄이 우릴 막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가 갑자기 풍성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여전히 짧았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 사이에 조금씩 따뜻한 숨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물 마셨냐? 예전 같으면 그 말조차 부담스럽게 느꼈을 텐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응, 아빠는? 그 짧은 대화 하나가 우리 사이의 오래된 침묵을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녹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가 서랍 안을 뒤적이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빠 어깨 위에 올라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웃고 있는 사진. 아빠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쳐다보다가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아빠, 나 어릴 때 아빠 많이 무서워했어? 아빠는 잠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내가 날 좋아했지?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은 곳을 울리듯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빠. 사실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좋아했던 첫 번째 어른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긴 거리들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서툰 사람이었지만 평생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고, 저는 평생 마음을 숨긴 사람이었지만 평생 아빠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빠랑 조금 더 가까워져 보고 싶다. 여전히 우리는 말이 서툴고 감정이 어색한 사람들이지만 그 작은 말들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거창한 화해가 아니라 식탁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던 아주 작은 순간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건 큰 사랑이 아니라 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아직도 서툰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여전히 조심스럽고 어떤 날은 괜히 다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는 서로를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짧은 말이라도 건네고 작은 마음이라도 내어놓고 그걸 어색해하면서도 조금씩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 가까워지는 건 거창한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저 식탁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주는 마음 하나, 서툴지만 먼저 말을 건네보는 용기 하나, 그 작은 변화들이 오래 멀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빠와의 거리는 아직 천천히 좁혀지고 있는 중이지만 그 천천함 속에서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아빠, 우리 조금씩 더 가까워져 볼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